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FIU에 포착한 수상한 자금, 그 김만배와 그 정진상 돈 저수지에 담가두겠다. 자, 여기에 대한 그 아주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사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작년 9월 달에요. 사업을 주도하던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가 남욱에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10%를 네 걸로 하자 여러 차례 부탁을 했었다고 어제 주장을 남욱이가 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욱이가 이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10%는 네 걸로 하자. 김만배의 말입니다.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가 이재명 측근 3인방 김용, 정진상, 유동규까지 이렇게 이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그런 회사 이름이 천화동인 1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욱이는 어제 김만배가 2021년 9월 달에 계속 그때부터 남욱이한테 김만배가 부탁을 하면서 천화동인 1호 지분 10%는 네 걸로 좀 하자. 아주 그냥 애달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가 저는 형들 문제에 이제 와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잡아떼고 그 말을 안 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천화동인 10%는 네 지분으로 하자는 거야 라고까지 김만배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김만배는 입을 다물고 있죠. 자, 미국에 가서도 여러 차례 부탁을 했고 남욱이는 김만배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김만배가 왜 천화동인 1호의 10%를 남욱 앞으로 돌려놓으려고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오늘 김재구 시사의 팩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분 구조부터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전체 수익 배당이 4,040억 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남욱이는요, 여기서요, 10%를 네 앞으로 해놓자. 그거 돈 121억밖에 안 돼요. 그 남욱이는 그거 기별이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김만배하고 김만배 가족이 천화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3호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주는 49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약 1987억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리고 남욱이는 천화동인 4호로 1007억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학이는 644억 원 16%,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282억 약 6.9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누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배성준이라고 YTN 기자, 전 기자가 121억 원, 약 2.9포인트를 갖게 되고 이래서 다 이렇게 나눠 가진 거예요. 자, 대장동 일당이 말하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 김만배의 수익 중에 절반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김만배가 49포인트를 지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절반인 24.5포인트가 특정이 되고 여기서 세금 빼고 공과금 빼고 다 빼고 나머지 돈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유동규에게 미리 준 5억 원이 있는데, 자, 이것을 공동경비 등을 빼고 428억 원을 주기로 다시 또 약속을 하고 다시 재차 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천화동인 1호만 놓고 보면
수익 배당은 1208억인데요. 이 중에 10%는 1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을 나무기 지분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김만배가 계속 나무기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재명 측에 주기로 한 돈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영학이하고 정민용이 배성준이 이 세 사람 또 다른 일당을 동원해서 차명 지분으로 여러 곳으로 분산을 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자, 24.5포인트? 요게 이제 이재명 지분이라고 보고 요 돈을 분산시켜 놓으려고 이런 꼼수를 쓴 거 아닌가. 이렇게 김재구도 생각하고 있지만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급하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무기에게 지분 10%를 네 것으로 해놓자 이런 부탁을 했을 당시는요 2021년 9월 달입니다. 이때는 검찰 수사가 시작도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충분히 이재명 측에 줄 돈의 규모나 구체적인 지분 등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돈을 쪼개서 이재명 지분을 쪼개놨다가 나중에 이재명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영학, 정민욱, 배성준은 이미 쪼개서 지분을 성립을 시켰어요. 근데 나무기한테 10%는 성립이 안 된 거죠. 김만배 계획, 이재명 측근의 계획이 빵꾸가 난 거지. 자, 이른바 정형학 녹취록도 있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이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김만배 본인도 어떤 대화가 녹음되었는지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2021년 9월 때는. 그런데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이제 의혹이 막 불거지고 검찰이 이런 얘기가 검찰에 나오고 흘러나오고 이러니까 김만배는 그런 말을 했지만 둘러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재차 그런 말을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어떤 사람이 한 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는 오히려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 자료가 경찰에 넘어간 게 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큰 리스크로 작동이 됐다. 자, 이렇게 털어놓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대장동 사업에 팔을 담그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FIU가 작년 4월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첩보를 경찰에 넘깁니다. 자, FIU는 금융정보 분석하는 곳입니다. 돈이 어떻게 새어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고 그 돈의 흐름을 분석하는 정부기관이에요. 자, 수사는 지지부진했죠. 왜?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수사를 손을 못 대고 그냥 지지부진 흘러갔습니다. 자, 이들의 녹취록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수차례 이 부분 그러니까 수사의 이 부분은 수사에 대비하는 그런 대화들이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번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김만배는 2019년 10월부터 그 다음 해 11월 달까지 거의 1년 동안 청화동인 1호에서 7차례에 걸쳐가지고 473억 원을 장기 대여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김만배는 대부분 다 갚고 130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검찰이 파악한 돈은 148억 원 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지금 계속 캐고 있고 이게 아마도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대여와 변제, 투자와 용역 계약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한 거라는 것을 검찰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분석원에서 경찰에 고발한 그 내용에도 이것이 정확하게 돈 세탁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장동 일당이 로비를 목적으로 만든 그런 비자금으로 의심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돈 저수지 담궈놨다. 여기는 이게 가장 액수가 많은 그런 돈이라는 얘기예요. 정진상 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수지에 돈 담궈놨다. 자, 김만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드러난 것은 유동규에게 수표하고 현금으로 준 5억 원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돈이 깜깜무소식이야. 김남욱이가 말했던 지분 10%는 김만배가 로비 자금 등으로 쓴 돈을 감추기 위한 그런 꼼수다. 그러니까 남욱이에게 지분으로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돈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부렸던 게 김만배다. 그럼 이 돈이 누굴 거? 이 돈의 주인은 정황으로 봤을 때 이재명 그 당시 시장, 그 당시는 뭐 도지사였었죠. 그 이재명 씨 주머니에 들어갈 돈이다. 그러니까 계속 쪼개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계속 캐고 있는 중이죠. 자, 어제 재판에서 김만배 측 변호인은 증인 말대로라면 이재명 지분을 김만배가 처분해도 된다는 것이냐 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남욱이는 어차피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일이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저런 문제도 고민이 됐을 것이다. 김만배가.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을 하셨을 테고 내가 안 들어주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가장의 팩트는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에 요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첩보를 경찰에 넘겼고 지금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 돈의 주인은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도 그 집에는 만약에 습기가 차면 옛날에 물 먹는 하마락에서 쭉 넣으면 그 하마가 물을 다 먹어요. 그죠? 습기가 없어져. 근데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돈 먹는 하마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돈 먹는 하마는 바로 감옥으로 보내는 게 그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